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참 특히 이제 진단 키트 그리고 치료제 또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로 해서 화려한 정말로 정말 화려한 이 불꽃 쇼 장세가 펼쳐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스닥이 바닥에서 상승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이 모래성 같은 존재들의 이 종군들이 상한가를 줄 도배를 하고 있고 부실주들이 상한가에 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률 상위에 도배가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장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의 폭을 거의 채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전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제부터 사실 시장을 굉장히 조심하고 거의 종목은 최근 이번에 하락을 할 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처음에 테스나의 종가를 들어가고 한진카를 매매를 하면서 그다음에 DB 하이텍을 들어가고 계속 반도체 종목을 끌고 오다가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우량주 대형주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 매매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들에 집중한 종목들은 전부 다 이 치료제 섹터에 집중을 하는 한 주였어요. 말 그대로 이번 주에는 그냥 치료제만 오로지 치료제 쪽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 테마가 끝이 안 났다라는 게 일단은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인 현상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 쪽은 확실히 이쪽을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또 금요일 날이기도 하고 무리하지 않는 내일장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아무리 종목이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도 추격을 해서는 안 될 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님들, 애청자님들께서는 매매를 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자, 바로 시황 들어가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 혼조세로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했는데 사실 이 경기부양책이 이제 공화당 통과하고 상원에서 막혔었어요. 근데 이제 버니 샌더스 쪽에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그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장막판에 좀 밀렸던 거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가결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양책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다음에 어떠한 카드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될 실업급여 청구 신청자 수 발표가 예정이 있는데 기존의 시장에서는 200만 명은 좋게 나올 거다라고 말이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70만 명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했는데 지금 2주간 캘리포니아에서만 100만 명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시장 예상치보다는 당연히 많은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많은 수치가 이제 캘리포니아가 4천만 명, 미국 국민의 12%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예상은 200만 명, 250만 명인데 만약 하나 300만 명, 400만 명이 된다면 조금 더 낙폭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조심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한국은행에서 오늘 금융기관 수요대로 무제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 전국적으로 말했습니다. 즉 한국판 양적 완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 즉 수면 아래에 있는 금융권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이걸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지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 이제 한계 기업이 나올 거예요. 한계 기업이 나오면 이게 이제 이러한 부채와 부실이 은행으로 전가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각국이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권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파생 상품으로 인한 이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증권사라든지 일부 이제 뭐 프라이빗하게 운영되고 있는 소소한 이런 인베스팅 회사들 가운데서 특히 브로커들끼리 거래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보잉만 하더라도 지금 급등을 미국에서 시켰는데 사실 보잉이 막대한 자금을 증자를 해서 자사주를 사버려 가지고 그 자사주를 샀기 때문에 부실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보잉이 그 자사주를 살 게 아니라 기술 개발을 하고 회사 발전을 써야 되는데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자사주를 샀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이 조금 있었고, 이 부실이 잠재워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은 할 수 있으나 V자 반등은 어려운 시점이다 라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사실상 무제한 돈 풀기로 최대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지연시키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는 한계 기업 도산을 막으려고 총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게 잡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차적으로 이제 각 정부의 지출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 지출로 인한 부채 요인 그리고 소비 침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평소에 내가 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야,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야,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야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자기 생활을 향유를 하고 일정 부분 뭐 안정적인 소비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느 순간 단절되면 언제 이게 재개될지 모르는 이 불안 하에서 돈을 그리고 호주머니를 닫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는 사태가 장기화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대한 좀 잦아드는 시점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 이제 급격하게 지수가 좀 밀렸는데요. 코스닥 기준으로 5.5% 근처까지 상승하던 게 거의 막판에 이제 1시간 만에 4%를 빼버리네요. 또 변동성을 엄청 키웠는데 무디스가 한국 경제 전망치를 또 1점 몇 프로에서 0점 몇 프로를 하향 조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 1차적으로는 시장 수급을 건드렸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건드렸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장막판에 쏟아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시적 발표가 좀 있었던 점이 장 초반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약반등을 주었던 주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량 정리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물렸어도 일정 부분 정리를 해서 아래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이번에 이제 급격한 신용 청산이 되는 부분에서 이 배팅이 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아쉽고, 좀 자기 목표치까지 못 와서 조금 그렇지만, 지금의 이제 위기적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한 이후에 다시 또 적절한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계속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을 완전히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순간을, 지금의 위치적인 부분에서 저의 대응 방식을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저는 사실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너무 비관적으로는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의 이러한 이 대응이 차후에 있을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잡고자 하는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수라는 게 이렇게 내렸으면 올랐다가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도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서 그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죠. 뭐 이러한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방식도 있죠. 여기서 갔는데 깨버릴 수도 있어요. 깼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천차만별이고, 이 지수의 흐름 가운데서 이런 걸 우리가 봐야죠. 시장에서 앞으로 나올 호재가 무엇인가. 지금 중국이 공장을 재개한다는데 진짜? 근데 재개하고 다시 공장이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그럼 남아있는 유럽 상황은 지금 어떠한가? 만에 하나 인도가 터지게 됐을 때는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될까? 자, 한 가지 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해서 일정 비중의 나의 자산을 중장기로 묻어놓고 싶은데 주식을 어떠한 플랜으로 사야 될까라는 뭐 관점을 다 세워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죠. 하나하나 악재, 예상 악재들을 리스트화를 100% 시켜놔야 돼요. 예전에 제가 뭐 금융위기를 겪어나가면서 그렇게 시장을 대응했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피그스 때 당시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2005년도 이 달러 20불까지 떨어졌을 때 그 당시에 저는 SOE를 매매를 해서 끌고 갔었는데 굉장히 바닥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유가가 어떤 놈은 뭐 10불대 떨어진다 하고요. 세상에서 별 말이 다 나오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악재 해소 요인이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 악재를 지워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악재를 이제 지워가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아 이런 게 다 나왔구나 하면서 하나 나올 때마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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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중장기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죠. 한 2, 3개월 정도의 그 바닥 다지는 기간은 필연적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번의 트럼프 버프가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또 시장을 펌핑을 아주 강하게 했네요. 아침부터 한국 진단키트 좋아요를 외쳐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 네, 오늘도 또 줄상한가가 나왔어요. 줄상한가 휴마시스까지. 거기에다가 치료제 섹터 폭풍 랠리가 나오면서 화려한 불꽃쇼가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마는 이쪽 섹터를 보시고요. 지금 과열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눌림을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종목 수급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수급은 오늘 원웨이 하락장에서 지금 장 막판에 왜 이렇게 애들 급격하게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급격하게 올렸다가 패대기 쳐버리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 또한 뭐 이제 시장에 수급이 불었고 저 또한 따라 붙어서 단기 매매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부단 개인 그 외국인만 패대기 친 게 아닐 거예요. 단기 수급이요, 단기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시장이고요. 지금 거래 대금을 보면 그 보통 평균 시장 거래 대금이 예전에는 뭐 많아야 한 8, 9조 됐어요. 근데 오늘 몇 개 종목만 이쪽 진단 키트 치료제 섹터만 해서 제가 봤을 땐 10조는 나왔을 것 같습니다. 못해도 뭐 한 종목당 3천억씩이니까 이런 종목들 100개 모아놓으면 3조. 근데 생수 그 정도까지 안 되고 그 2천억 이상 그 뭐 1조 가까이 되는 종목까지 포함하면 상위 한 15개 종목을 모아놨을 때 벌써 한 5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거의 시장 수급의 블랙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생 쪽은 좀 어떠할까요? 외국인이 풋을 조금 샀네요.
풋을 조금 샀고, 기관계는 뭐 여전히 콜 외치고 있고, 뭐 투신이 들어왔나? 개인은 오늘 풋을 팔고 콜을 외쳤네요. 참 재밌죠. 수급 단기 조정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단기 조정 염두에 주시고, 이번에 좋은 기회에 현금 확보를 진짜로 좀 해놨으면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대로 시장이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이제 시장이 떨어지라고 고사를 지다는 건 아닌데, 올라가면 좋은 거입니다. 그냥 좋은 건데, 일정 부분 현금이 있으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수를 한번 보죠. 지수는 일단은 코스피, 저는 맥시멈을 저희 아침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말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1750을 본다. 근데 오전 시초가가 1744다. 즉 시초가부터 날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가 6에서 올라가지고 173에서 다 날렸을 거예요. 시가가 이랬죠. 여기서 173 이 자리에서는 다 날려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물론 더 오를 수 있어요. 물론 더 올라서 180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가면 최대한 정리를 한번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냥 기술적 분석의 전부예요. 그리고 코스닥도 아주 멀리서 보면 여기서 깨고 내려온 구간이 544포인트, 아주 이런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544포인트에 잡혀 있습니다. 이 구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한 번 더 올라가도 또 맞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이 갭이 될지 아니면 이 갭이 될지, 갔다가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지금 위치에서 급할 건 없습니다. 얘가 뭐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떨어졌고,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또 엄청나게 올랐어요. 단기간에 적은 변동성이 아닙니다. 이 보세요. 이 촘촘하게 가는 게 불과 620포인트, 그 610포인트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680이니까 70포인트 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서 보세요. 420포인트에서 지금 오늘 530이니까 110포인트를 단 5일 동안 지금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이 한 달에 나와야 될 변동성을 지금 5일 동안 했으니까 변동성 많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삼성전자 다 팔아버리고 내리면 사세요. 내리면 지금 수급 개인들 지속적으로 사는데, 이게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긴 호흡을 가지고 보셔야죠. 그리고 싸게 사면 좋잖아요. 싸게 사면. 그래서 삼성전자 좀 내리면 봐야 될 것 같고, 다시 그러면 하이닉스도 내리면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권 구간에 다시 올 것 같으니까요. 삼성 SDI 이번에 하락장에서 반등을 강하게 줬던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대형주를 하락할 때는 잡아야 되는지가, 이유가 그나마 덜 빠져요. 그리고 그나마 기본적인 반등은 해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고, 삼성 SDI 20만원대 초반까지 한번 밀리면 그때 잡아보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LG노텍 이제 애플 관련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죠. LG노텍도 이번에 바닥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75,000원에서 뭐 대충 이 정도면 70% 가까운 상승이 난 거예요. 최소 50% 이상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한가 한방 나왔으니까 여기에 추가로 17% 추가로 얼마야? 5% 장중에 17% 엄청난 상승 나왔죠. 이 종목을 이제 타켓으로 잡으십시오. 왜냐, 반등이 강했던 종목 중에 우량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줍지 않게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잡기보다는
기존의 추세가 우상향 중이었던 주도주권 안에서의 종목이 반등 여력이 강했던 종목을 네, 이 다음번에 또 노리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DB 하이텍, 이것도 바닥에서 잘 잡고 너무 싸게 팔아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팔아버렸으니까, 이 정도 팔았으니까 조금만 더 먹었어도 좋았을 건데 아깝죠. 근데 이제 다른 거 매매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뭐 그건 없는데, 얘도 바닥권에서 단기 큰 반등이 있었죠. 실적이 뭐 크게 빠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눌리면 또 이 종목 잡으시면 좋습니다. 중장기 종목이에요. 중기 종목의 종 위치를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페스도 어제 그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은 반말하시면서 이제 여기 제목하고 종목이 안 맞다는데 어제는 분명히 이제 파미세라고 코인팜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수 관련주를 안 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다라는 말을 했죠. 자, 네페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에 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빠질 수가 있어서 뭐 보수적으로 좀 더 눌리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매수 밴드를 여기까지 낮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래까지 25,000원이 지지되는지. 그래서 25,000원에 걸렸을 때 뭐 다시 한번 봐보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는 자, 부광약품부터. 부광약품, 근데 이건 윗골이 달아서 일단 눌림 봐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은 다 양호한데, 그 다음에 코미팜. 코미팜은 많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이거 코미팜. 근데 여기서도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26,000원, 27,000원에 난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27,000원에. 왜냐면은 저항 구간이니까. 네, 여기가 저항 구간이니까. 근데 50% 정도는 남겨봐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은 남아서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 매수가에 여유가 있다면 끌고 한번 가보는 것도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네, 도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의 각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위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얘도 3만원 목표로 잡고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3만원까지 목표를 잡고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종목이. 자, 미코 매매를 못했어요. 미코도 매매를 못해서 그냥 바라만 봤는데 굉장히 잘 갔네요. 이제 잘 가서 이렇게 돼서 그랬고, 회원님들 보니까 이제 뿌듯한 게 시젠 아직도 들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와, 시젠 보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상승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시젠 같은 종목이 뭘까? 파미셀입니다. 나중에 시젠처럼 될 종목이 파미셀이에요. 어제 신풍하고 파미셀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파미셀 신풍은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파미셀은 진성상한가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진성상한가. 파미셀 어디 있죠? 파미셀은 진성상한가 의견을 드렸어요. 이제부터 쇼커버링 터져버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저는 25,000원 바라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죠. 근데 25,000원을 보면서 한번 보고 싶어요. 파미셀이 원래 끼가 다부진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끼가 어마어마한 끼가 있던 종목에 지금 어제 돌파가 나오고 좀 강한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상당히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윗골이 주고 만약에 여기까지 밀린다면, 13,000원까지 밀린다면 다시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 신풍제약도 네, 이거 지지선 돌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네, 역사적 신고가를 치는 구간이 돼버렸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칠 때 이때부터는 또 위가 열려 있고 공매도가
이제 쇼커버가 이제 나와야 될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이제 공매도 뭐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이 쳐져 있는 공매도들 전부 다 상환 들어가야죠.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세가 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얘도 대시세가 나왔죠. 사실 이거 월봉을 잘 봤어야 됐는데 이거를 조금 네, 관가했네요. 어차피 매매를 했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는 종목인데 이 월봉에서 최대 거래량이 지난달에 터진 이거를 봤다면 이 종목의 미래를 알 수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집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간에 매물을 다 먹은 초대박주의 탄생이었죠. 초대박주 매집 엄청나게 시켜서 지금 쏘아 올려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초대박주의 탄생. 자, 그 다음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랜드 보죠. 전부 다 지금 오늘은 SK케미칼을 오전 시가 혹은 시가 이하 추천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 중간에 매매를 하고 매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종가에 원래는 이거를 종가 매수를 의견을 드렸다가 그냥 아유 이제 미 시장도 네 조금 그렇고 우리가 또 매매를 해놓은 게 하방 쪽에 베팅을 좀 때려놔서 좀 보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평소 같으면 다 종가 베팅을 했을 텐데 오늘은 종가 베팅을 안 했네요. 이거를 하려 했는데. 그래서 SK케미칼 지금 돌파 구간에 있습니다. 내일장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런 구간 언젠가는 돌파가 나올 거고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초대박주라는 말, 그리고 이게 한진칼처럼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한진칼을 지워버렸네. 한진칼의 이 자리를 뛰어넘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SK케미칼, SK바이오랜드 잘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이 나네요. 쉽지 않아요. 근데 종목 매매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바이오랜드는 추세가 깨져서 그렇고 추세는 SK케미칼이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도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언제든지 나와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눌리면 잘 잡아보시고요. 셀리버리를 이제 매매를 좀 많이 했네요. 오늘 진짜 매매 많이 했습니다. 매매 많이 하고 수익도 좀 적당히 많이 됐는데 셀리버리만 하나 볼까요? 셀리버리만 원래 이게 상한가 매매 기법이 있는데 이제 원래대로라면 오늘 다른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만 좀 해서 크게는 못 먹고 네 비중 베팅은 오늘 셀리버리로 비중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적은 것 같지만은 3%는 넘어요. 3%는 훨씬 넘는 수익인데 이제 이거는 마킹이 찍힌 셀이어서 안 판 거고요. 이때부터 매수를 해서 구웠다가 이 자리에서 다 날렸고. 근데 이제 원래대로라면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탁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늘 치고 가는 게 없어가지고 네, 조금 아쉽게 정리했습니다. 신풍제약도 다 정리하고요. 자, 내일장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금요일이고 주말에 또 이런 확산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네, 매매를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입 안내 받고 있으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네,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